고추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고추 재배 동향입니다. 2017년도 이전에는 이제 농업인구의 감소와 그리고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재배 면적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021년도를 보면 전년도에 이제 긴 장마로 인해서 고추의 가격이 상승되었던 요인으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약 2,200헥타 정도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올해 전체적인 이제 생육이 양호하여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이제 18,000톤 정도 더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적응성입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실 것은 이제 정식 단계에서 밤의 이제 기온인데 밤의 기온은 약 14도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유지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화미 척과에서는 18도에서 23도. 그래서 이제 이보다 낮은 기온일 때와 그리고 이제 7, 8월에 이제 여름철 고온일 때는 개화미 척과가 잘 안 된다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 요구도인데 광포점이 3만 룩스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조금 이제 낮고요. 그리고 이제 광합성은 오전이 이제 70%, 오후가 30%로 오전에 더 이제 광합성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요구도입니다. 고추는 이제 촌근성 작물로 전체 뿌리량의 70% 정도가 표토 30cm 이내에 분포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와 과습에 굉장히 약한 작물인데 그래서 이제 촌근성을 한번 한자도 이제 찾아봤는데 얕을 천자에 이제 뿌리 근자로 해가지고 얕은 뿌리의 성질을 가진 작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요구도인데 토양은 이제 양토에서 식양토, 점토 함유량에 따라서 모래 땅이 이제 4토부터 이제 진흙 땅이 이제 10토까지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분 보유를 갖고 있는 양토에서 식양토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 산도는 pH 이제 6.5로 중성 토양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료 요구도입니다. 시바르 이제 수백 평당 퇴비 같은 경우에는 밑거름으로 약 2,000kg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토 석회 같은 경우에는 약 150kg, 그리고 붕소 같은 경우에는 약 2kg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섬유소별로 따로 이렇게 보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약 19kg,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에는 11.2kg,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14.9kg가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질소와 칼륨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는 이제 밑거름으로 넣어주시고 40% 정도는 2에서 3회에 걸쳐가지고 웃거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의 품종 선택인데 고추는 2019년도까지 그 품종이 약 3,500여 종이 이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새로운 품종이 개발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되게 그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 종목인데요. 일단은 품종을 선택하실 때에는 조금 가격이 이제 비싸더라도 꼭 이제 이런 내병성 품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을 이제 선택하실 때 꼭 이제 한 가지 품종을 선택하셔서 재배하시기보다는 두세 가지 품종을 선택을 하셔서 재배하시는 것을 좀 더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품종별로 내병성도 이제 다르고, 그리고 이제 매운맛도 이제 다르고, 크기, 그리고 이제 익어가는 습기,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특성도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농가의 안정적인 고추 재배 안정성을 위해서는 두세 개 정도 품종을 선택을 하셔서 재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TSWB 이제 토마토 반점이조 바이러스 내병성 품종을 몇 가지 이렇게 나타난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꼭 100%꼭 그렇지는 않지만 품종에 이런 불이나 T자가 붙은 것은 TSWB 내병성 품종을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탄자가 들어있는 것은 이제 탄저병 내병성 품종을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PR이라고 붙은 것은 역병 내병성 품종을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추 포장 조성입니다. 이제 기비를 넣으실 때 이제 11항은 품종이나 이제 토양 비옥도, 그리고 제식 주스, 그리고 전작물과의 관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토양 검증을 받은 대로 밑거름을 넣으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지 기준으로 300평당,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2포 반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고추 전용 비료 같은 경우에는 3포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 정식입니다. 고추 정식을 할 때 이제 가장 좋은 묘의 이제 상태는 사진으로 보시면 한 이 중간에 이 정도의 상태인데, 2분 한 10개에서 13개 정도, 그리고 이제 첫 꽃이 개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뿌리 부분이 하얗게 이제 잘 발달됐을 때, 그때 이제 정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정식하는 시기는 비가림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에서 이제 4월 15일경에 이제 하고, 노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에서 5월 10일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식 간격은 이 고랑 사이는 이제 100에서 120cm 정도 이렇게 띄우고, 그리고 묘 사이는 30에서 한 50cm 정도 이렇게 띄워서 이제 정식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300평당 2,000주 내외 정도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식은 이제 활착을 위해서 이제 가장 맑은 날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정식하신 이후에는 이제 유인 및 이제 지주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을 하실 때에는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 부분에서 이제 뿌리가 나올 수가 있어서 활착이 늦어지고, 너무 얕게 심으면 이제 건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온상 높이대로 심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좀 보실 것은 이제 고추 사사 준청 사항으로 2021년도에 부여근의 이제 기온 현황입니다. 4월에서 5월달 이제 최고 기온과 이제 최저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중에서 좀 이제 보실 것은 이제 5월 11일, 5월 11일 이후에가 돼야 이제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심으신 농가들은 냉해 피해를 일부 많이 입으신 농가들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냉해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좀 이제 봐주셔야 되고요. 다음 그래프는 이제 정식 시기에 따른 이제 수확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4월 22일에 이제 심은 포장보다 이제 5월 10일 이제 늦게 이제 심은 포장에서 전체적인 이제 수확량이 좀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노지에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농가들은 저녁 이제 최저 온도가 적어도 이제 14도에서 18도 될 때 이럴 때 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고추의 심는 방향입니다. 고추를 이제 심으실 때 그 이제 가지 이제 벌어진 부위를 일항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심기보다는 일항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심으시는 것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고랑 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시기 또 편하고, 또 입에 이제 성장하다 보면 이제 입에 겹침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막을 수 있어서 햇빛 같은 것도 이제 잘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병해충도 이제 감소되고 생육 증진이나 그리고 이제 수확량 증가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를 이제 고랑 방향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되면은 이 고랑과 일항의 넓이를 좀 더 이제 넓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수량 증가에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의 꽃잎수인데, 고추의 꽃잎수는 보통 5개, 여기 사진을 보시면 5개도 있고 6개도 있고 7개도 있는데, 고추의 이제 꽃잎수가 이제 많게 되면 이 고추 꽃 속에 수술수도 같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착과율이 좀 더 이렇게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농가분들께서는 고추의 꽃잎수가 많게 될 수 있도록 물 관리나 아니면 양분 관리를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식후 관리입니다. 보통 이제 고추 한 개의 과를 이제 생육하기 위해서는 고추잎이 한 8장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너무 과다한 측지 제거는 생육에 불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습의 약함으로 정막의 이제 배수를 이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병과 해충은 초기에 방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웃거름 주기입니다. 웃거름은 이제 질소와 칼륨을 이제 아까 40% 정도를 이제 나눠서 이제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5일 날 이제 정식을 했다고 하면은 1차 추비는 그로부터 20일 후인 5월 25일경에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추비는 이제 그로부터 이제 25일 후인 6월 20일경에 해주시면 되겠고, 3차 추비는 그로부터 이제 30일 후인 7월 20일경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주시는 위치는 뿌리에 이제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그리고 이제 뿌리의 발달도에 따라서 1차 추비는 이 묘와 묘 사이에, 그리고 2차 추비는 이 고랑의 이제 등선 부분에, 그리고 3차 추비는 요 이제 고랑 부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 이제 작기를 조금 10월까지 이렇게 좀 이제 길게 가시는 농가들도 있는데, 그런 농가는 1회나 2회 정도 더 추비를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수확 종료 30일 전까지 이렇게 추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적 낙화미 낙과입니다. 이러한 낙화미 낙과의 발생 원인으로는 저온 및 고온으로 인한 수정장애, 그리고 이제 영양장애, 그리고 이제 약재 고농도 살포, 그리고 착과량이 너무 많을 때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예방 대책으로는 저온기 때는 이제 보온을 해야 되겠고, 고온기 때는 이제 환기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균형 시비와 그리고 이제 약재 살포 때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적기 수확으로 착과량을 부담을 경감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칼슘 부족 증상입니다. 보통 이제 5월에서 6월 달에 고추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생장하는 시기에 증상량도 이제 그만큼 이제 많아지고, 그때 이제 수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제 무기 양분이 이제 부족하거나 질소와 이제 칼륨이 너무 많이 흡수되어서 이렇게 뭐 칼슘과 이제 기량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는 정식 전에 이제 석회를 이제 100에서 110kg 정도 넣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토양에 이제 유기물을 사용을 해서 이제 완충력을 좀 이제 높여 주셔야 되겠고, 칼슘은 이제 보통 이제 수분을 타고 이제 식물체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물관을 통해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적정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이제 연면 시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 부족과 이제 탄저병이 이제 좀 이제 비교인데요. 칼슘은 이제 가장 이제 이동이 가장 느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래된 잎이나 이제 고추가의 이제 끝 부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요.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머리나 뭐 중간 부분에서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글동글한 이제 지문 모양의 이제 병진이 좀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부족이 나타나는 곳이 약한 부분에 탄저병이 침입해서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착과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이러한 고가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고추에 알맞은 적기 이제 수확으로 인해서 착과수 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연작 장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전년도에 이렇게 심으셨던 고추대나 비닐 같은 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제 유해 곰팡이나 이제 식물 독소가 기존에 이제 3-4배 정도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전년도에 심었던 고추대나 이런 것들은 꼭 당해년도에 이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연작장애 이제 양상으로는 이제 청고병이나 역병 같은 토양성 이제 병원균의 밀도 증가로 인해서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토양 산도와 이시 등의 이제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장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작장애의 대책으로는 고추가 이제 가지과 채소이기 때문에 가지과 채소를 제외한 타작물과 이제 돌려짓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 전염 원인 고추대나 뿌리, 비닐 등을 이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을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갈아주시고, 그다음에 균형 시비, 토양 검정 결과 이제 균형 시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해충 방제입니다. 4월달부터 이제 8월달까지 병해충을 좀 이제 나열한 표인데, 여기서 좀 이제 좀 눈여겨보실 것은 해충 부분에서는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육묘 초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방제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담배나방 같은 경우에는 6월 상旬순에부터 이제 방제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병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탄저병을 방제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역병입니다. 역병은 보통 이제 토양이 과습하거나 배수가 안 될 때, 이럴 때 이럴 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토양에서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일학 높이를 30cm 이상으로 이렇게 좀 더 높여주시거나, 역병, 내병성 품종을 심어 재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이제 99%가 이제 비올 때 장마철에 이제 전파가 됩니다. 보통 이제 탄저균이 이렇게 부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추 이제 생존적인 이제 침투되는 시간은 5시간 정도 되면 이제 침투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실에 이제 발생이 되고요. 점점 이제 커져서 이제 둥근 무늬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방제 방법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이제 경중적 방제와 화학적 이제 방제가 있습니다. 경중적 방제는 바닥에 이제 제초 매트를 이용해서 탄저균이 이제 빗물에 튀어서 이제 전파되는 것을 좀 이제 막아주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병든 식물체를 바로바로 이제 제거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 방제는 방제기 노즐을 이제 미세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비 오기 전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오기 전, 장마 전에는 보호용 살균제, 카본의 이제 보호용 살균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비 온 후에는 다분과 4분의 치료용 살균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탄저병이 이제 발병 전과 발병 후가 있는데, 이 기준은 이제 장마철 이제 비 올 때를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하기 전에는 카본의 이제 보호용 살균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한두 개 정도 이제 탄저병이 보일 때는 다분의 이제 치료용 살균제, 그리고 많이 이제 발생했을 때는 4분의 이제 치료 살균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균성 전문입병인데, 증상은 이제 잎에 황갈색의 이렇게 반점이 반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 초기에 적용 약제를 통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마른병입니다. 보통 이제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발생하는 이제 극성 시들병으로, 낮에는 이제 시들고 밤에는 이제 회복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고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이제 뿌리의 상처를 통해서 이제 침입을 하고 도관을 이제 파괴해서 시드름을 일으키게 되는데, 밑둥을 이렇게 조금 이제 잘라서 물에 담궈 보면 세균 덩어리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품마른병의 이제 적용 약제는 별도의 약제는 이제 없어서 타 작물로 이제 2, 3년간 이제 돌려주기를 하시고, 이게 이제 30도 이상 이제 고온성 세균이기 때문에 비닐 피부를 좀 열어서 토양도 좀 낮춰서 이제 병 이제 전파를 좀 이제 낮추는 방법이 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추 바이러스입니다. 고추 바이러스의 이제 병증은 얼룩덜룩한 이제 모자이크 증상이거나 잎이 쭈글쭈글해진 증상, 또는 이제 까맣게 되는 궤저 증상, 이런 증상 등이 있습니다. 고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이제 방제하는 약제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방제책으로는 이제 저항성 품종을 재배를 하시거나 전염 매개체를 끊어주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진딧물입니다. 유시추 이제 진딧물 자체도 이제 고추를 이제 흙집에서 이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CMV 이제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전용 약제를 통해서 그 밀도를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진딧물이 전염하는 CMV 이제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잎에는 이제 원형이나 괴사 반점 이제
증상을 보이거나 잎폭이 이제 좁고 위축되는 이제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매에도 이렇게 검게 괴사 이제 갈색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사가 되기도 하는데 진딧물을 꼭 방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병주도 발견 즉시 이렇게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MV와 총체벌레의 좀 비교인데요. CMV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맥까지 이렇게 좀 이제 변형을 일으키는 반면에 총체벌레는 잎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가해한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도 이렇게 뭐 직접 이제 주백을 빨아먹어서 이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TSWV를 매개하는 매개충으로서 그 밀도를 구추 초기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방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총체벌레 뭐 흔적은 이렇게 세로로 나오기도 하고 궁소결핍은 이렇게 가로로 나온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TSWB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구추잎을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생기기도 하고 구추간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착색 불량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칼라병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총체벌레를 방제를 철저하게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이런 감염주가 발생한 즉시 전파되지 않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원지응애입니다. 첨원지응애 같은 경우에는 잎이 이제 위축되고 뒤틀리면서 이제 가장자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게 되는데 응애는 보통 이제 잎 뒷면에 있기 때문에 잎 뒷면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러한 뭐 이렇게 적용 약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잎 뒷면으로 이렇게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나방입니다. 담배 나방은 이렇게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이러한 이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데 노지에서는 연간 이제 2에서 3회 정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성충은 6월 달부터 이제 발생이 되고 유충은 구추 열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가 좀 이제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담배 나방 이제 대책으로는 피해 과실을 이제 일찍 이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고 겨울철에는 이제 월동하는 번데기를 이렇게 노출 이제 좀 깊게 경운을 해가지고 노출시켜서 이제 포살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까 이제 6월 달에 이제 성충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발생 중 6월 달에 이제 어린 유충일 때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LS 제도, 이제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에 대해서 좀 강화 제도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이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고요. 꼭 이제 농약을 사용하실 때는 꼭 이제 등록된 농약으로 적정량을 그리고 이제 적정 시기에 맞춰서 꼭 이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점사항 그냥 5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내병성 품종을 꼭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재배를 하셔야 되겠고요. 노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밤온도를 이제 14도 이상 될 때 정식을 해주시는 것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기부터는 이제 총체벌레를 주기적으로 이제 방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장마기 때는 이제 탄저병 방지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을 사용하실 때는 꼭 이제 등록된 농약에 적정량, 적정 시기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